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이제 원서 접수도 되었고 시험 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동안 우리는 이론 과정, 기출문제 과정, 핵심 요약 과정 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이죠, 그죠?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마무리 정리를 합니다. 이 마무리 정리는 1파트, 처음에는 이론을 정리하고 두 번째는 100선, 문제 100문제를 풀어보면서 마무리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합격해서 회전의자에 앉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있잖아요. 이론부터 먼저 공부를 합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제목이 나와 있죠, 그죠? 한눈에 보는 공시법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엑기스만 딱 뽑아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공부는 이론을 밑바탕으로 하는 암기였다면 이제부터 있죠. 얼마 남지 않은 이제부터는 암기 위주의 공부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은 궁극적으로는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지적 파트와 등기 파트로 나눌 때 지적이 먼저죠, 그죠? 지적은 4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요 4장은 1장, 2장, 3장, 4장 모두 고루고루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1장의 지적을 배우는데 여기서 출제하는 제목은 크게 5개입니다. 5개. 첫 번째는 토지의 등록이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요 5개를 배우는 게 1장이에요. 최소 3문제는 출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보면은 토지의 등록 이렇게 나거든. 이건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사람이 태어났다면은 주민등록 등본에 출생신고라는 걸 통해서 이름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약 5천만 필지가 있다면 그 필지를 전부 다 지적공부에 등록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등록된 지적공부를 보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세부가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시험에 출제를 할 비율은 약 30%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년에 한 번 출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디에서 출제를 하느냐 포인트를 찾아가면은 제일 먼저 등록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등록은 누가 하느냐 이걸 먼저 물어요. 등록은 국가가 합니다, 국가. 그래서 지적의 담당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한다 이래 됐어요. 그러면 과거 시험에 어떻게 출제를 한 적이 있냐면은 이 모든 토지 이래 나오죠. 이거를 갖다가 관리 토지 이렇게 해서 틀리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 거지 관리 토지만 등록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이 등록을 한다는 것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죠. 이때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죠. 그러면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영원히 그대로 있느냐, 변하느냐, 변하죠. 이 변하는 걸 우리가 토지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었다면 바로잡아야 됩니다. 바로잡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가 신청을 하느냐? 지적소관청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까지 딱 정리를 하면 등록은 국장이 한다.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 있다면 소유자가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을 한다. 어디다가? 지적소관청.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다. 그래 정리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토지 이동이 있다면 소유자가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하는 그 절차를 묻습니다. 절차를. 그러면 제일 먼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계획 수립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과거 기출문제에 이렇게 빈칸을 한 거예요. 이렇게 빈칸을 해가지고 이 빈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시군구 읍면동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계획 수립을 했죠. 그다음 그 다음 단계가 조사입니다. 조사를 했다면 조사풀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서 조서를 작성을 하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그거를 보고 마지막에 지도 공부를 정리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처음에 모든 토지는 지도 공부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한다는 것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해요. 이때 지도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등이고 변했다면 바로 잡아야 되거든. 그게 신청을 하느냐 직권을 하느냐 이래 나와요. 그럼 여기서는 중요한 건 신청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권이 중요해요. 그러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때고 절차를 물을 수 있어요. 절차. 그럼 먼저 계획 수립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 부조. 여러분들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계획 수립이 먼저 오느냐 조사가 먼저 오느냐. 계획 수립이죠. 그럼 조사를 했지. 조사를 했다면 장부에다가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조사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서,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마지막에 장부를 정리한다. 이게 지도 공부 정리가 되죠.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표시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은 제가 수업 시간에 아주 자주 사용을 했거든. 그러니까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해요. 이때 지적에서는 토지의 표시가 주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는 등기 시간에 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어요. 이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이때 법에서는 소재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좌표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출발을 지번부터 먼저 배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먼저 이거를 먼저 합니다. 소재와 지번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이 소재입니다. 소재. 100이 지번이죠. 그러면 삼성동에 토지대장은 없습니다. 100번지에 토지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삼성동 100번지에 토지대장은 있어요. 따라서 이 소재와 지번은 합쳐져야 의미가 있는 거지 분리하면 큰 의미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요 지번을 배우러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이 소재 지번은 모든 장부에 공통적으로 등록하는 게 소재 지번이죠. 그죠? 자, 그럼 들어갑니다. 처음에 지번의 부여거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이게 동리죠. 그죠? 북서에서 남동입니다.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에 낼 때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럼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고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북서에서 남동이죠. 그러면 북동에서 남서 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남동에서 북서 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낱말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개로 나누죠. 그죠? 하나가 토지대장, 하나가 임야대장. 그럼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지번 앞에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고 들어가 있지 않으면 토지대장,
지적도죠. 그러면 여기서 시험에 낼 때는 앞에 일하면 오죠. 그러면 끝에 일하면 틀리는 겁니다. 산이라면 오죠. 임이라면 틀리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고 본번과 부번 사이에 막대기 표시로 연결하며 의로 읽는다. 의로 읽는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읽을 때 100-1 이라면 안 되죠. 100의 1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 방법이거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적은 엄청 공부하기 쉬워요. 그런데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럼 이거는 출제윤이 그림으로 시험에 내느냐, 문자로 내느냐, 문자로 내요. 그림으로 시험에 출제를 한다면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문자로 내기 때문에 그걸 암기 안 하면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하세요. 4개입니다. 4개. 4개인데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2개입니다. 2개인데 지번 부여 방식이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분할, 그 다음에 합병, 그 다음에 지력 확정, 정량. 그러면 4개인데 자, 여기서 있잖아요. 결론의 답은 여러분들 결론의 답은 이겁니다. 본번을 부여하느냐 부번을 부여하느냐 이게 답이에요. 본번이냐 부번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도 볼게요. 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이 있죠. 여기에 부번이잖아요. 여기에 분할 있죠. 분할 부번이잖아요. 결론이 뭐냐면 부번은 필지가 늘어나느냐 새끼치는 겁니다. 새끼치는 거. 그럼 우리가 이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이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100, 100의 1 이렇게 되잖아요. 100의 2 이렇게 내죠. 필지가 늘어난다. 이때는 부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신규 등록은 바다거든. 바다는 토지가 아닙니다. 근데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었죠. 그럼 육지의 지번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번이에요. 등록 전환은 임야대당에서 토지대당으로 가거든. 그럼 임야대당은 이제 사용 안 하니까 관계가 없는 거고 토지대당으로 갔죠. 그럼 토지대당의 지번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번이에요. 그럼 이게 분할 있죠. 필지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부번이에요. 그런데 이 합병하고 이 2개는 여기 보세요. 본번이에요. 여기 보세요. 본번이에요. 여러분들 합병은 필지가 지번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줄어들잖아요. 여러 개 10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하면 9개의 지번은 없어지죠. 1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때 항상 본번을 먼저 쓰느냐 부번을 먼저 쓰느냐 본번을 먼저 쓰잖아요. 그러니까 합병은 본번이 원칙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지적 확정 청량은 도시 개발 사업 시행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도시 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 이름이 지적 확정 청량이에요. 그러면 도시 개발 사업을 한다는 말은 기존에 있던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바둑판처럼 새로 정해요. 새로. 그럼 새로 정했다면 지번도 새로 줍니다. 새로. 그럼 지번을 새로 주는 거는 처음 주는 거와 같아요. 그래서 본번입니다. 그러면 핵만 딱 가져가면 됩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은 부번이 원칙이고 합병이나 지적 확정 청량은 본번이 원칙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자 복잡해지거든. 여기에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의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쓰는 말이 이 말이죠. 예외를 무한정으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예외를 무한정으로 인정하면 예외가 원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는 반드시 법에다가 명문으로 규정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3개가 예외다 이 말. 그러니까 최종 지분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 요 3개는 예외 이거를 적용한다.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 그러면 문자로 만들면 이렇게 만듭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지가 최종 지분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다. 이래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작년도 35회 시험 문제였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냈다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다음 보기에서 최종 본번 다음 수부터 본번으로 부여하는 경우로만 묶은 것은 이 말. 그러면 보기 속에서 이 세 개를 찾아내어라 이 말이에요. 그게 35회 시험의 정답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력 확정 청량이 나오거든. 여러분 여기는 본번은 해결을 했죠. 요 두 개는 그림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 이래 나오죠. 여러분들 상식으로 생각할 때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은 공사가 준공되어야 지분을 부여하느냐,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도 부여하느냐, 당연히 공사가 준공된 후에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준공되기 전에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사업계획도. 요거는 과거에 기출문제 한번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바로 뒤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를 잘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개는 부번이 원칙이다. 이 두 개는 본번이 원칙이다. 그 포인트를 딱 가져가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한번 법 규정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지분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 안과 밖에 본번이 같은 지분은 제외하고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지분을 제외한 종전 지분 중 본번만으로 부여한다. 그런데 종전의 지분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분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지분이 여러 개가 나올 때는 항상 끝번호를 봐야 돼요. 끝번호. 끝번호는 100번입니다. 100번. 그 다음에 강남구 삼성동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삼성동 전체가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갈 수 있고 일부만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일부만 들어갑니다. 일부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바둑판처럼 정하는 거예요. 그럼 지분을 새로 주는 겁니다. 답을 내놓고 할게요. 도시개발할 때 새로이 지분을 줄 때는 옛날 번호 중에서 본번만 쓰는 거예요. 본번만. 그럼 여기에 1번이 있죠. 그럼 여기 1이 오는 거예요. 2번이 있죠. 2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여기에 3번이 있죠. 여기도 3번이 있죠. 이게 도시개발 사업 안 하고 밖에 본번이 같잖아요. 그죠? 그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죠. 그죠? 4번이에요. 5번이죠. 5번이에요. 그럼 이거는 6의 1이니까 부번이 있죠. 그러면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의 차례인데 이거는 이게 한 필지였거든. 한 필지인데 반은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고 반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럼 안 들어가도 7번이고 들어가도 7번이고 이러면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호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입니다. 그 다음에 9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여기에 옛날 번호 중에서 본번만 부여해 오다 보니까 지분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면은 자, 봅니다. 최종 본번 다음 수부터 본번. 최종 본번이 몇 번이에요? 100이잖아요. 그럼 101, 102, 103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줄 수 있다. 그럼 이게 1블록, 2블록, 3블록이라면 여기 보세요. 1 본번이 전부 다 1이죠. 그래가 1, 2, 3이죠. 그러니까 필지별로 이랍니다. 하나의 본번을 주고 필지마다 부번을 줄 수 있다. 하나의 본번을 주고 필지마다 부번을 줄 수 있다. 요래 정리해두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처음에 거창하게 설명을 했지만 결론은 도시개발 사업하면은 옛날 번호 중에서 본번만 사용한다. 요걸 알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 좀 전에 공부를 했죠.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는 사업 계획도 이렇게 내렸어요. 자, 동그라미 2번을 이해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역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래 나오죠. 자, 이게 마지막에 우리가 나오는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 보면은 이 세 개는 이 방법을 따라간다 이 말. 그러면 고로 이 네 개는 지번 부여 방식이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출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화살표가 1이 갈 수도 있고 1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화살표가 1이 간다는 말은 이렇게 합니다. 지번 변경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역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이 온다는 거는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했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과거 기출문제. 다음 보기에서 지역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그럼 보기 속에서 이 세 개를 차단해오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입니다. 그걸 정리해두면 돼요. 그러면 요 세 개가 예외, 요 세 개가 예외, 이 예외는 암기를 해 두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번 변경인데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출생신고 했죠? 이름이 호적에 올라갔죠, 그죠? 근데 개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에 지번을 등록했는데 이 지번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포인트가 뭐냐면 지번 변경을 할 때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고 해라. 그럼 여기부터 요 세 개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적에 관한 업무는 행정부에서 봅니다.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그 아래에 국무총리가 있어요. 그 아래에 장관이 있어요. 그 장관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다. 그러면 지적의 담당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러면 그 아래에 시도지사, 그 아래에 시장군수구청장, 그 아래에 읍면동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적 시간에 주어, 주체를 물었을 때 요 4명 중에 1명이 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업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업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전부 다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는 지적에 관한 사무는 자 어디서 보느냐?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을 지적소관청이고 지적소관청이 바로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 개가 있는 거라. 그럼 그 세 개를 딱 외우면 한 문제 맞춥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지번을 변경, 축척을 변경, 지역공부 반출 이 세 개는 시도지사 승인 받고 하라. 그래서 이거를 꼭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번인데 여러분들 결번에 유사한 결자는 결석입니다. 학교에 오던 학생이 안 오는 게 결석이죠. 그럼 있던 지번이 없어지는 게 결번입니다. 그냥 쉬운 예를 들어보면 경기고등학교 1학년 1반 5번이 전학을 갔어요. 1학년 2반 10번이 전학을 갔어요. 1학년 3반 15번이 전학을 갔어요. 그럼 전학을 갔다면 1반에 5번, 2반에 10번, 3반에 15번은 비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결번입니다. 결번. 그럼 비어 있다면 장부를 작성합니다. 이게 결번 대장이에요. 그럼 과거 시험에 출제를 할 때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지번 대장 이렇게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지번 대장이 아니라 결번 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내느냐 하면은 동그라미 1번은 결번이 발생하는 거라. 동그라미 2번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거. 그럼 여기인데 신규 등록, 분할, 지목 변경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장 쉽게 요 분할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죠. 그럼 이게 100번지거든. 그럼 이게 두 필지로 분할하면 하나는 100이죠. 하나는 100의 1이잖아. 그럼 100이 없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죠. 이거는 그러면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1, 3, 5, 7 필지가 4개입니다. 지번도 4개죠. 그럼 이걸 하나로 합쳤다 이러면 합병후의 지번은 1번이 되잖아요. 그럼 이 지번들은 다 없어지잖아요. 이게 결번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의 출제인이 어떻게 되느냐면 결번이 발생하는 게 이런 거 있지. 그럼 요 중에 만약에 요 니은을 빼고 이걸 슬쩍 끼워 넣으면 큰일 난다 이 말.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내느냐면은 자 1번 2번입니다. 처음을 먼저 말해 볼게요.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 변경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결번이 발생할 때는 결번대량을 작성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지. 그러면 틀리게 하면은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의 변경, 분할 등의 사유로 결번이 발생했을 때는 결번대량을 작성한다. 틀렸잖아요. 그 말은 분할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낼 때 결번이 발생하는 거 두세 개 쓰고 안 하는 거 하나를 슬쩍 끼워 넣는 거 그런 게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걸 대비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이네요. 그죠? 우리는 여기를 배웠거든.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요. 요거를 또 꼭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지도 공부의 등록사항을 배우게 되거든. 등록사항을 배울 때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만 등록을 합니다. 공유지 연명부나 대리권 등록부나 경계점 자배등록부에는 지목을 등록하지 않죠.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지목이 뭐냐 할 때 우리 법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세 부과를 위해서 그 토지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해서 지도공부에 등록한 걸 지목이다 이래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 토지의 종류입니다. 토지의 종류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종류로 나누느냐? 그는 가장 쉬운 말로 말하면 세금 부과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목은 28개가 있거든. 그럼 요 28개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내느냐면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다음 보기에서 법에서 규정한 지목의 종류로만 묶은 것은 지목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래 물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목 설정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내더라도 너무 쉽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도 되죠. 하나 필지마다 지목은 1개, 한 필지에 지목이 여러 개가 있다면 가장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간다.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지목을 설정할 때는 그 토지가 사용하는 목적, 요 사용하는 목적이 우리말로 말하면 용도죠, 그죠?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한다. 그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의 구분입니다. 그럼 이 지목의 구분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은 개인의 의사를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색깔이 검은색이죠. 그러면 국가가 이걸 검은색이라고 하면 그냥 검은색입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국가가 이걸 흰색이다 이러면 흰색 아닌데요? 검은색인데요? 이래 말하면 안 돼요. 국가가 이게 흰색이라면 그냥 흰색이고 국가가 이게 검은색이라면 그냥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절차법을 공부할 때는 수능을 해야 됩니다. 토를 달면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국가가 이렇게 정해놨구나.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구나. 이래 생각을 해야 돼요. 토를 달면 공부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 보니까 지목의 종류 28개가 나오거든. 처음에 이거는 밭입니다. 답, 이거는 논입니다. 과수원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전하고 답하고 과수원은 답입니다. 작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재배를 하는데 2개로 나눕니다. 농작물을 재배하면은 전 또는 답이고 과일, 과수류를 재배하면 과수원 구별이 됐죠. 그 다음에 전하고 답은 뭘 갖고 구분하느냐? 물입니다. 물. 그래서 우리가 밭농사,
논농사거든. 여러분들 밭농사가 물을 많이 필요해요? 논농사가 물을 많이 필요해요? 논농사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일하면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이라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조심을 해둘 때 과수류는 제외입니다. 왜? 우리나라에 독자적인 과수원이라는 지목이 있거든. 그래서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 밭입니다. 밭에서 고구마 심었다, 감자 심었다 이러면 전이죠. 근데 밭에서 사과나무 심었다 이러면 전이 아닙니다. 과수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수원은 이걸 기억해 둬야 돼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과수원은 과수원 용지거든. 근데 과수원 안에 사람 사는 집은 과수원 용지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목장 용지죠. 여러분들 대관령 목장 많이 들어봤죠. 여기도 이것만 딱 공부하면 돼요. 목장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목장 용지냐 되냐? 돼. 이러면 딱 정리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목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했던 거는 광천지입니다. 두 번째 많이 출제했던 거는 임야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산림 및 원해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의 지목은 임야예요. 그러면 출제유는 시험에 낼 때 지목은 있죠. 틀린 것은 이래 안 냅니다. 지목은 전부 다 옳은 것은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선다이니까 4개는 틀리게 만들고 1개를 옳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목은 틀린 것은 이렇게 출제 안 합니다. 지목은 옳은 것은 이래나요. 그러면 여기는 지목이 임야죠. 근데 항상 출제유는 잡종지라고 쓰더라고. 잡종지가 아닙니다. 임야. 자, 그 다음에 광천지는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다 이 말. 그런데 운송하는 곳은 다 이겁니다. 광천지가 아니다. 그러면 광천지가 아니라면 무엇이냐? 잡종지다 이 말. 제일 많이 등장했던 시험 문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온수, 약수, 석유류를 운송하는 곳은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맞아요. 그럼 광천지에서 제외한다는 말은 광천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잡종지. 이렇게 기억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염전은 있죠. 천일제염만 염전입니다. 공장에서 소금 만들어내면 공장용지. 조금 있다가 공장용지가 나오는데 답은 이거예요.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공장용지가 됩니다. 그럼 공장 안에 기숙사 있죠? 그럼 그건 공장용지예요. 공장 안에 의료시설 있죠? 공장용지입니다. 공장 안에 운동장 있죠? 공장용지. 자, 그 다음에 대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 대조고죠.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이런 게 대조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장용지거든.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공장용지입니다. 학교 안에 있으면 전부 다 학교용지. 우리나라 지목에 주차장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조심을 해둘 때는 주차장이라는 글자가 낱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주차장이냐 아니냐? 아니에요. 그래서 노상 주차장은 도로입니다. 여러분들 길거리 가면은 양 사이드에 흰 선 꺼놓고 돈 받는 데 있죠. 그거는 주차장이 아니에요. 도로입니다. 도로. 자, 여기서 2번, 3번에요. 부설 주차장은 주지목을 따라가고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가 가든이 있어요. 그러면 지목은 됩니다. 근데 가든에 주차장이 딸려 있거든. 이게 부설 주차장이에요. 그럼 이거는 주차장이 아니고 됩니다. 돼. 그런데 이 가든의 장사가 너무 잘 돼 주차 공간이 부족해. 그러면 옆에 공터를 사들여서 주차장으로 이래 만들 수 있죠. 이게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입니다. 그럼 이거는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의 지목은 잡종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유소 용지입니다. 자, 여기도 여러분들 주유소는 그냥 주유소죠. 기름 넣는데, 가스 넣는데, 전기 충전하는데 그런 게 전부 다 주유소 용지가 돼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기름을 판매하는 것은 당연히 주유소 용지죠. 여기에 저장하는 곳이라고 나오죠. 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 석유류가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 석유류를 판매하는 곳은 주유소, 용지, 판매하기 위해서 저장해 놓는 곳도 주유소, 용지.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창고 용지는 가볍게 넘어가면 되죠. 물건을 보관하거나 저장해 놓는 곳이 창고 용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로가 나오거든. 그럼 여러분들 도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 사람이 가는 길은 도로, 자동차가 가는 길은 도로.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기차가 가는 길은 도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철도 용지라는 게 별도로 있어. 그래서 사람이 가면 도로, 자동차가 가면 도로, 기차가 가면 철도 용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 도로입니다. 아파트, 공장 등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에서 제외한다. 이래 나오죠. 그 말은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1동이 있고 2동이 있거든. 요 통로 있죠. 요 통로. 이거는 도로가 아닙니다. 대입니다. 대. 그럼 아파트 안에 통로는 대가 아니라, 도로가 아니라 대. 공장 안에 통로는 도로가 아니라 공장 용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철도 용지는 좀 전에 여기서 교통문서를 일정한 궤도, 이게 선로거든, 선로. 철도가 가는 길은 선로입니다. 그럼 역사가 나오죠. 서울역의 지목은 철도 용지가 된다. 그 다음에 제방은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제방이죠. 그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하천이 있고 국어가 있고 유지가 있거든. 그럼 요 세 개는 물입니다. 물. 답입니다. 물이 흐른다. 흐른다 이라면은 하천과 국어예요. 물이 고여 있다 이라면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천하고 국어는 물이 흐르는 곳이거든. 그럼 양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물이 흐르는데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흐른다 이랍니다. 여기 보면 소규모 수로부지 이래 나오죠. 규모가 작으면 국어, 규모가 크면 하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하천 볼게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이거든. 여기 2번을 보세요. 2번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이게 국어다. 그러면 시험에는 항상 이걸 소규모 수로부지는 국어인데 출제에는 항상 하천이다 이렇게가 출제를 합니다. 하천은 소규모가 국어고 소규모 아니면 하천인 거예요. 소규모가 들어가 있죠. 그럼 하천이 아니에요. 국어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용수 또는 배수를 일정한 형태로 갖춘 인공적인 수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수로를 말하죠. 농수로 이게 국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어장입니다. 육상에 이래 나오죠. 요거는 한 글자만 딱 조심하면 돼요. 물고기를 기르는 곳은 양어장입니다. 이 물고기를 기른다 할 때 육지에서 물고기 길러야 양어장입니다. 바다에서 물고기 기른다. 바다는 토지가 아닙니다. 그럼 지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육상하면 O, 해상하면 X. 그것만 조심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도 용지는 상수도죠. 그죠? 상수도. 그래서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는 이런, 그러면 수도 용지예요. 공원은 여기 나와 있죠.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이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체육용지가 나오죠.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이 다 체육용지예요. 근데 동그라미 2번을 보면은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있죠. 여러분 요트, 카누장도 타려고 하면 물이 흘러야 됩니다. 이거는 체육용지가 아니라 하천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원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면 일반 공정의 위락, 휴양 등의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이게 놀이기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버랜드에 가면은 캐리비안 베이가 있죠. 그죠? 그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유원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볼까요? 성마장과 경륜장은 체육용지입니다. 경마장은 체육용지가 아니에요. 유원지. 여러분 경마장은 과천 경마장 있죠. 막권 사가지고 도박하잖아요. 그건 체육이 아니고 유원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용지는 가볍게 넘어가면 되죠. 교회, 사찰, 향교,
종교용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적지가 나오거든.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사적지죠. 그죠? 그 다음에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일정한 단지 안에 있으면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이래 나왔죠. 그럼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이 말입니다. 성균관 대학교는 학교용지입니다. 그러면 성균관 대학교 안에 공자를 모신 사당 명륜당이 있거든. 그러면 그거는 그 명륜당의 지목은 사적지냐 학교용지냐 학교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적지가 아니라 학교용지입니다. 공원이죠. 탑골 공원은 공원입니다. 그럼 탑골 공원 안에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다. 그게 사적지냐 공원이냐 공원이에요. 여기에 종교용지 나오죠. 과거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속리산, 법주사, 경내에, 보물, 쌍사자석 등의 지목이 뭐냐 이래나죠. 그거는 사적지가 아닙니다. 법주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종교용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묘지인데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해두면 됩니다.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가 뭐냐? 대. 그래서 여러분들 과수원 안에 사람 사는 집, 목장 안에 사람 사는 집,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는 독자적으로 지목을 대로 한다. 대로 한다. 요 세 개 외워두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오는데 잡종지. 우리나라 지목은 28개가 있거든. 그 28개를 자, 먼저 27개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끼워 맞춥니다. 그럼 그 속에 안 속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몽땅 묶어서 잡종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처음에 보니까 이래 놨네요. 갈대밭 실에 물건을 쌓아두는 거 잡종지입니다. 그러면 이 말하고를 이해를 합니다.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것은 잡종지예요. 그런데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캐내고 흙 파내면 임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죠. 이게 산이거든. 그럼 이건 임야입니다. 근데 돌을 캐낸다는 것은 채석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잡종지입니다. 그런데 원상회복 조건이라는 표현은 돌을 캐내고 난 다음에 흙을 다시 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대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임야가 됩니다. 그럼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을 한 폐차장, 공항시설, 항만시설,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 이거는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잡종지 고래 정리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제가 지목을 배울 때 지목은 어디에 등록하느냐?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만 등록을 해요. 공유지연명부나 대리권 등록부나 경계청 자료등록부에는 등록을 안 해. 그럼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을 할 때는 코드번호와 정식 명칭이죠. 도면에는 부호죠. 그럼 이것만 딱 외우면 되죠. 우리나라는 지목이 28개인데 24개는 첫째 글자를 쓰거든. 4개는 둘째 글자지. 그럼 그 4개만 외우면 되죠.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재. 요건 여러분들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로 들어가네요. 여러분 요 경계는 있죠. 도면에만 등록을 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아. 그러면 대장이나 공유지명부나 대리권 등록부나 경계청 자료등록부에는 경계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렇게 가봅니다. 이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은 지문으로 띄웁니다. 띄우지만 답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경계,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이다, 담장, 가장 쉽게 합니다.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 표시는 담장이다, 이 말. 그런데 도면상의 경계는 선이죠. 그죠? 땅에서 경계는 담장으로 표시를 하고 도면에서 경계 표시는 선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답으로 띄워줘.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답으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띄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는 항상 이거를 내줘. 그죠? 경계 결정의 기준이거든.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워 있어요.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면 중앙, 있다면 하단, 절토는 상단, 해면과 수면은 최대만주의, 최대만수의, 공유수면 밀입지의 경우는 제방의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 이거는 분명히 외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개는 소유자가 동일할 때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는 소유자가 동일하든 안 하든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잠깐 한번 본다면은,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자, 보세요. 여기에 밭이 있어. 여기에, 논이네요. 그죠? 여기에 논이 있고, 여기에 논이, 여기 논두렁, 밭두렁이잖아요. 그러면 이 논하고 경계가 어디냐? 그럼 여기서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가 동일하죠. 그럼 이 논두렁, 밭두렁의 이 중앙이 경계도 하고, 그럼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연접되는 토지 사이 높낮이가 있다는 말, 이게 높낮이거든. 그러면 이 논하고의 경계가, 상단부가 경계라면 여기가 논과 논의 경계가 돼요. 하단부가 경계라면 여기가 논과 논의 경계가 된다, 이 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국어죠, 국어. 도로국어 등의 토지에 절토된 범위에 어디까지가 도로이냐. 하단부가 경계라면 여기까지가 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상단부가 경계라면 여기까지가 국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해운대 백사장이거든.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어디냐? 최대 만조의 바닷물이 여기까지 밀려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가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된다. 최대 만수의, 여기까지가 물이 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까지가 호수다, 이 말이에요. 공유수면 매립지의 제방의 경우에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육지고 여기 제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안쪽, 여기가 바깥쪽. 그러면 바깥쪽 어깨, 여기가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된다, 이 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시험에는 그림으로 노는 게 아닙니다. 문자로 노는 거예요. 그 문자를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자, 요거 외워야 되죠, 그죠? 지상경계점 등록부거든. 그럼 이걸 시험에 출제를 하고 이거를 출제를 하는. 그러면 1번을 출제를 할 때는 지력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입니다. 그럼 과거 시험에 새로 정한 이거를 갖다가 복원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한다. 이래 시험에 출제했어요. 틀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냈냐면 새로 정한 경우에는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한다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썼어요. 경계점 자변번호부를 작성한다.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지문으로 띄워요. 그 다음에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 7개죠. 소재, 지번, 이게 2개입니다. 지번.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 표지의 종료, 이것도 외워 있어야 합니다. 아주 출제를 자주 하죠. 그죠? 요걸 여러분들이 잠깐 한번 그림으로 본다면 이거잖아요. 이게 경계점 좌표, 우리가 말할 때 지상경계점 등록부거든. 그러면 가장 쉽게 경계점의 위치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가 도로입니다. 그럼 여기가 논이거든. 요 화살표 있죠? 여기가 지금 이 논과 이 도로의 경계 표시다. 요 경계점 표지가 여기에 설치되어 있다, 이 말. 요걸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럼 요거는 도면이잖아요. 그럼 이 토지의 이쯤에 지상경계점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그 경계점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이 말. 요게 돼. 그럼 여기에 X가 있고 Y가 있죠. XY 좌표잖아요. 그게 바로 경계점 좌표예요. 그래서 이걸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 소재, 지번, 지모,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 표지의 종류 외워두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상건축물의 권리익의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일어나죠. 이것도 출제를 하거든. 그럴 때 요 좌측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우측은 신경을 써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들 이게 건축물입니다. 이게 건축물이라면 이 건축물의 권리익의 경계를 결정할 수 있냐 없냐, 이 말.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되는 예외 4개가 있다. 요걸 딱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권리익의 경계를 결정할 수 없는데 예외, 도시개발사업은 있다, 공공사업은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할 때는 있다, 판결서를 들고 들어가면 있다. 그러면 요 4개를 외워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지문으로
띄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계 파트를 공부를 했어요. 잠시 쉬었다가 면적 파트를 공부해 보도록 하죠. 고생을 했습니다.